네, 자, 멀티턴 파이썬 파일 스크립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 messag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messages는 리스트고요. 리스트 안에는 현재 딕셔너리가 하나만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에는 롤, 역할은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능력이 뛰어난 비서다. 이렇게 시스템에게 롤을 부여를 했어요. 아직 죄송합니다. 유저가 뭐라고 입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어펜드를 할 수는 없겠죠. 딕셔너리를 어펜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자, 우선 클라이언트는 전체 메인에서 클라이언트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서, 메시지 밑에서, 첫 번째로 저는 뭘 먼저 할 거냐면, 오픈AI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을 할 겁니다. 클라이언트 생성을 할 거고요. 변수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거고요. 생성하실 때는 OpenAI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API 키를 주셔야 인증을 받고서 그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API 키는 우리가 만든 get open AI API 키라고 하는 함수 호출해 주시면 돼요. 각각 필요한 클래스나 필요한 함수들은 임포트가 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과정이, 요거에 대해서는 초기 메시지. 어, 최초로 사용할 초기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반복을 할 거죠. 사용자 입력 받고 요청 보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았으면 답변을 메시지에 추가하고 그리고 다시 사용자 입력을 받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았으면 답변을 다시 메시지에 추가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면 사용자가 빠져나가겠다라고 할 때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반복문은 while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사용자의 인풋을 받으면 돼요. 인풋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콘솔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라는 뜻이고요. 빠져나갈 조건을 먼저 만드셔야 될 거예요. 요청을 보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반복문을 종료할지 말지를 먼저 요청을 하고 반복문이 종료가 되지 않을 조건이면은 요청을 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저 인풋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exit이면 브레이크 하겠다. 네, 이게 반복문을 종료할 조건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if은 밑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들여쓰기 요것만 잘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어, 위에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는 딕셔너리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입력한 사용자의 인풋이 새로운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추가가 될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messages, 이게 리스트고요. 원소를 추가할 때는 append 메서드 사용하시면 되죠.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딕셔너리를 append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 딕셔너리에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롤이라고 하는 키와 컨텐트라고 하는 키를 가져야 되죠. 여기서 롤은 뭐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거니까 롤은 유저. 그죠? 그 다음에 컨텐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컨텐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키에는 사용자다라고 넣어주고요. 컨텐트라고 하는 키에는
여기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거예요. 콘솔 창에서 입력받은 문자예요. 그거를 컨텐츠로 넣겠다 해요. 뭐 딕셔너리 만든 거죠. 그 딕셔너리를 떻게 하겠다? 메시지에다가 이 뒤쪽에다가 붙이겠다는 게 어펜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무엇을 한 거냐면 사용자의 입력을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유저 역할의 유저 역할 메시지 컨텐트로 그 메시지 템플릿에 추가한다. 메시지 템플릿에 추가한다는 뜻이죠. 메시지 템플릿에 어펜드한다. 무엇을 유저 역할의 컨텐츠로.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우리는 뭘 할 차례냐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그 다음은 GPT한테 요청을 보내고 그죠? 네. GPT 채팅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을 받으면 되겠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다. 이런 작업을 하면 되죠. 음. 여기에 코드가 또 들어갈 건데 저는 그 응답을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버리려고요. get GPT response 이렇게 할 거예요. 요청을 보내려면 요청을 보내기 위한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메시지만 있으면 GPT 요청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규먼트로는 클라이언트 객체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스 객체를 아규먼트로 줄 거예요. 지금은 에러가 나요. 지금은 에러가 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직 이런 이름의 함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요. 함수가 있으면 요 에러는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네. 만약에 함수가 만들어졌다 치고요. 만들어졌다 치고 그러면 이 리스판스가 있으면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GPT의 답변을 GPT가 생성한 답변을 화면에 출력한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리스판스 영상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요. 제가 리턴을 조금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끝일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GPT가 생성한 답변을 그 다음 질문에서 그 프롬프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시지에 추가한다. 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GPT가 생성한 답변을 다음 질문 이전의 프롬프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추가한다? 메시지스에 추가한다. 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작업이 뭐냐면 메시지스가 리스트고요. 리스트에 아이템 추가할 때는 어펜드죠. 그리고 이 리스트는 딕셔너리를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예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롤과 컨텐츠를 줘야 된다라고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 여기서 롤은 뭐라고 주면 될까요? 여기서 롤은 어시스턴트. 비서가 답변을 준 거잖아요. 비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롤은 비서다라고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제가 이 리스판스를 컨텐츠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만 쓸까?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가 어떻게 실행될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메시지, 제일 처음에 메시지는 딕셔너리를 딱 하나만 가지고 있었죠. 어떤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시스템, 시스템이 뭐, 너는 비서야 라고 하는 이런 딕셔너리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죠? 이렇게까지 쓸까요? 네. 자, 그런데 인풋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인풋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뭘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겠죠. 롤은 유저야. 그 다음에 유저가 입력한 내용 하고서 추가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컨텐츠로. 유저가 입력한 내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요청을 보냈어요. 요청을 보냈죠.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어시스턴트, 비서라고 넣었어요. 어, 어시스턴트 하고 넣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전에 그 GPT가 해준 답변, GPT의 답변을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추가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코드가, 이 마지막 줄의 코드가 GPT가 만들어준 답변을, 그죠? GPT가 만들어준 답변을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역할로 넣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어디로 가요? while문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while문으로 올라가겠죠. while문으로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다시 유저 인풋을 받겠죠. 유저 인풋을 받으면 또 메시지에다가 뭘 추가를 할까요? 유저가 무엇을 입력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여기서는 질문 1이었고 그 질문 1에 대한 답변이었었고 while문 올라가서 여기서 유저 역할은 유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입력이 됐죠. 그죠? 맞아요? 음. 여기까지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뭘 했어요? 그 상태로 다시 우리가 아직 함수를 만들진 않았지만 다시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답변이면 답변을 출력을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요청으로 보내고 답변이 오면 답변을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출력이 끝나고 나면 출력이 끝나고 나면 다시 뭘 하죠? 또 어펜드를 하죠. 어, 무엇을 어펜드 하냐면 어시스턴트가 그죠? 비서가 답변을 줬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답변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또 추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음. 질문을 만들어서 요청 보내고 기다렸다가 답변 오면 답변을 추가하고 그럼 다시 질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기다렸다가 답변이 오면 답변을 추가하고 답변 추가했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사용자 입력을 또 받겠네요. 그죠? 사용자 입력을 또 받으면 딕셔너리가 또 추가가 되겠죠. 이번에는 유저로 어, 질문 3번, 3번이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뭘 할까요? 다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겠죠. 그렇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퓨샷 프롬프팅이죠. 음. 여기까지는 프롬프트가 없어, 노 프롬프팅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와서 질문을 보냈으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원샷 프롬프트. 그다음 여기에 답변이 왔을 때 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보냈으면 투샷. 그 다음에 답변이 왔으면 답변 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또 추가하겠죠. 그럼 뭐 쓰리샷? 뭐 그렇게 하려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고 질문 추가해서 요청 보낸다.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이거 리스트에다가 추가한다라는 그냥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리스트에 추가한다. 리스트에 유저로 추가한다. 아직 함수를 만들지 않았지만 요청 보내고 응답 받았다. 응답 출력해줘야 사용자가 답변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답변을 다시 어시스턴트 롤로 리스판스에다 넣는 리스판스 넣어준다. 이게 다시 어펜드 되는 거죠. 이렇게 어펜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질문을 받는다. 질문을 밑에다 새로운 질문을 밑에다 추가하는 거죠. 새로운 질문 추가할 때는 유저, 그리고 질문 내용.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대략 그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렇게 메인 while 루프 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코드에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함수를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빨간색 요렇게 줄 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근처에 가져가면은요. 이렇게 빨간색 전구를 보여줘요. 빨간색 전구를 보여주고 여기를 이렇게 어, 클릭을 하면 매개 변수를 생성하겠다, 함수를 생성하겠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함수를 생성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맞아요? 함수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를 마우스 이렇게 올리니까 def, get, gpt, response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클릭해 볼까요? 클릭. 네, 요렇게 필요한 함수를 추가를 해줘요. 코딩하기 되게 쉽죠. 네. 잘만 이용하시면은요, 되게 쉽게 그리고 빨리빨리 코딩하실 수 있어요. 음. 이런 이름의 함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이름의 함수가 def하고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호출할 수 있죠. 어. 그리고 얘는 아규먼트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되죠. 이 클라이언트는 오픈 AI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보내주죠. 아규먼트로. 메시지는 딕셔너리들의 리스트를 보내주죠. 그거를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받는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요청을 보내고 받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할 거예요. 리스판스는 이렇게 하고 클라이언트가 전수로 있으니까 점, 그다음에 채팅 점, 컴플리션 점, 그리고 만들겠다. 이렇게 여기에서 호출할 거예요. 물론 어, 이 코드 자체를 어디에다 써도 돼. 그냥 이 자리에다 써도 돼요. 그죠? 이 자리에다 그냥 써도 되는데, 네. 여기 전달할 게 좀 많아서, 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여기 모델은 GPT-4o 미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리처 적용을 하는데, 약간 좀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0.9로 할게요. 그 다음에 메시지스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규먼트. 앞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이름, 뒤쪽에 있는 거는 아규먼트. 요까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이 있어야 돼요.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리스폰스를 그냥 리턴할 게 아니에요. 리스폰스를 그냥 리턴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제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여기 요거 하나만 더 넣을게요. my GPT 이렇게 원래 chat completion.create가 리턴해 주는 거는 단순하게 답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죠. 리스트도 들어있었고 리스트 안에 어떤 객체가 들어있었고 객체 안에 답변의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GPT가 해준 답변만 뽑아내려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네. 베이직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방금 호출한 게 이거였었잖아요. 클라이언트, 챗, 컴플리션, 크리에이트.
그 리턴 값이 리스판스인데 리스판스를 출력해 보면 책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객체였었고 책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객체는 초이시스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 리스트의 원소 한 개를 선택해 보면 리스트의 원소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해 보면 그게 초이스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고 그리고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고 메시지는 다시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출력해 보면서 다 확인을 해봤었잖아요. 그죠? 음.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긴 그 리스판스 전체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만 출력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GPT가 생성한 답변만 출력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GPT가 생성한 답변만 어디다가 컨텐트에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해주는 거는 리스판스를 그대로 리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choices 아까 저거 그대로 0번째 원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객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컨텐트 문자예요. 이거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컨텐트가 답변인 거예요. 컨텐트가. 얘를 리턴하는 함수로 만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컨텐트가 리턴이 될 거고요. 이 컨텐트가 리턴이 되면 컨텐트를 여기다 컨텐트를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트를 딕셔너리에다가 담아서 다시 메시지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두 군데에서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메시지스를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이 코드는 지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메시지스를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줘가지고. 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우리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가 해야 될 일 완성이 됐고요. 이 메인 함수는 언제 호출이 될 거냐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 메인을 호출을 했죠. 그죠? 자, 메인을 호출했으니까 이렇게 메인 함수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메시지는 딕셔너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음. 딕셔너리가 하나밖에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였었는데, 자, 그 다음은 API 클라이언트를, 잠시만요. 그죠. API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어요. API 클라이언트 만들고, 그 다음에 while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while문 들어갔고, 입력하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입력하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할 차례. 음,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넌 누구?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출력된 내용 밑에 요 my GPT는 답변이고요. 그 전에 자 무슨 일을 했죠? 메시지에다가 어펜드를 했죠. 뭐라고? 유저 롤루 어펜드를 했죠. 입력한 거를. 자, 그래서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 보내기 전에 GPT한테 요청 보내기 전에 메시지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죠? 그 메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스템 역할이고, 그 다음에 비서라고 설정을 해줬고, 유저는 넌 누구? 하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했죠? 함수를 호출을 했죠.
여기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야죠. 함수가 만들어진 곳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무슨 일 합니까? 클라이언트, 채팅, 컴플리션을 만들죠. GPT-4o 모델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 메시지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보냈죠. 요청을 보냈으니까 리스판스가 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리스판스 중에서 이렇게 전달받은 리스판스 중에서 초이시스라고 하는 리스트의 인덱스 0번 원소,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 메시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 속성을 리턴을 해줬죠. 이 컨텐트가 리턴됐으니까 아까 호출한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컨텐트가 왔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변수 이름을 리스판스라고 했지만 얘는 컨텐트인 거예요. 답변인 거예요. 답변. 그죠? 어, 응답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GPT의 GPT가 생성한 답변을 받는다. 다른 거 필요 없는 정보들 다 제거하고 답변만 받았어요. 그 답변을 이렇게 출력을 했죠. 앞에 뭐 붙여서 my GPT라고 붙여서 답변을 출력을 했죠. 그 부분이 이거 여기. 저는 비서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다가 어펜드 합니다. 그죠? 어펜드 하죠. 누구라고? 비서. 비서가 만든 문장이니까 비서 역할로 컨텐트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한 문장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죠. 기존의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스템 컨텐트, 그 다음에 유저 컨텐트. 첫 번째 질문 남아있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컨텐트. 어시스턴트는 그 GPT의 답변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while이 끝난 부분이잖아요. while이 끝난 부분이니까 다시 올라가면 다시 여기까지만 가겠죠. 클라이언트는 만들어내는 걸 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력을 또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해볼까요?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기다리면 답변이 올 텐데 자, 그 전에 답변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시면 메시지에다가 유저 롤로 컨텐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입력을 했고 이런 질문을 입력을 한 거죠. 자,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거에 어펜드가 된 거예요.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뭐가 추가가 됐어요?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유저 롤로 컨텐트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뭐 합니까? 그 상태에서 요청 다시 보내잖아요. 그죠? 요청을 보내니까 답변을 보내줬겠죠. 그죠? 이렇게 만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보내준 답변은 굉장히 길게 보내줬네요. 이번에는 뭐 가장 뛰어난 투수라는 거는 주관적일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사이영, 샌디 코펙스, 사무엘이라고 들어봤지. 피트 로즈? 타자 아닌가?
제가 알기로 이거 타자의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수인데.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답변이 왔어요. 여기까지 답변이 왔죠. 그 답변을 출력을 했고, 출력을 했고, 메시지에 어펜드 하죠. 자, 메시지에 어펜드 하니까, 자, 롤 시스템 그대로 남아있고, 롤 유저, 처음에 넌 누구? 그 다음에 롤 어시스턴트, 저는 비서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답변이죠. 그 다음에 롤 유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 두 번째 질문이죠. 롤 어시스턴트, 두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이 쭉 하고 여기까지 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반복을 하죠. 사용자한테 또 입력을 하라고 또 해요. 음.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정말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국은? 하고서 물어봤어요. 한국의 투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문맥상.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이, 음, 답변이 이제야 온 것 같아요. 음. 그럼 한국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메시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에 롤, 유저, 컨텐트, 한국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답변이 아까랑 다르죠. 달라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도 주관적일 수 있다. 박찬호, 성룡은 누구지? 네. 류현진, 김광현, 정민태 뭐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이런 답변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질문을 1번이라고 던지면 1번 투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문맥을 유지하는 방법이 GPT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그 대화하듯이 이런 것들을 하듯이 이렇게 GPT를 이용을 하려면 문맥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문맥을 기억하는 거는 서버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다?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존에 있었던 메시지에다가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요. 계속 추가해서 답변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내볼게요. 사용자, 나 끝낼게 하고서 엑짓 이렇게 했어요. 엑짓. 그럼 정상적으로 끝나죠. 어, 자, 그 필요 없는 프린트문, 아까 이거 넣으니까 프린트문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 주석,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주석. 네,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실행되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답변을 출력하고 어펜드만 하고 메시지는 출력하지 말고 위쪽에서도 사용자 입력받은 거를 어펜드 했으면 그 어펜드까지만 하고 출력은 하지 않도록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군지는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냥 바로 야구 좋아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고 음, 그다음에 뭐, 어떤 투수가 잘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서는 일단 메이저 리그도 있고 그죠? 한국 프로야구도 있네요. 네. 그러면 뭐 한국에서만 뭐 이렇게 할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질문의 내용이 앞에 야구라고 하는 질문과 투수라고 하는 질문을 몰랐으면 이 한국에서라고 하는 질문은 그 GPT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KBO 리그에서는 양현종, 고우석, 송은범, 켈리, 조상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올해의 그 한화의 폰세는 나오지가 않네요.
네. GPT-4.5가 나온 연도가 2024년. 훈련이 언제까지 됐을까요? 작년에 텍스트들까지 훈련이 됐겠죠. 올해 텍스트가 훈련이 안 됐을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어, 타자 하고 질문을 던져볼까요? 타자.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보낸 걸까요?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뛰어난 타자를 알고 싶어라는 의도로 보낸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위쪽에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잘해? 투수가 잘해? 뭐 이게 있으니까 그럼 문맥상 어떤 타자가 잘해? 뭐 이런 의미이겠지? 뭐 그쵸? 문맥상. 그럼 어디에서? 한국에서 이런 문맥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정우, 최정, 김하성, 박병호, 황재균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메이저 리그는 뭐 MLB는 하고서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투수를 요청하는 걸까요? 타자를 요청하는 걸까요? 아마 가장 마지막이 단기 기억이 우선이겠죠. 단기 기억이 우선일 거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에서도 뛰어난 타자들이 있다. 그리고 뛰어난 타자들은 이런 타자들이 있다. 오타니까지도 나오는군요. 근데 현재 팀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어때요? 쓸만하죠? GPT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종료하실 때는 엑짓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GPT를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GPT를 잘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프롬프트들, 이전의 문맥에 따라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하시려면 그 이전의 질문과 이전의 답변을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스 객체 안에 계속해서 추가를 한 상태로 요청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 이전 질문과 답변에 대한 문맥을 기억하고 있는 거는 서버의 역할이 아니라 GPT의 역할이 아니라 GPT한테 요청을 보내는 우리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그런 거를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에서 초기 템플릿에다가 어펜드, 질문도 어펜드 하는 거고요. 유저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어펜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았을 때 그 답변도 어펜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 가장 이전의 질문이 가장 먼저 가중치가 높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전 질문이 가중치가 높을 거고, 그 전전 질문은 그 다음으로 가중치가 높을 거고, 여기서도 그 LSTM과 비슷한 로직이 동작을 하면서 그 가장 가까운 질문에 있었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면서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본 그런 코드를. 코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잖아요. 그죠?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